자, 그러면은 우리는 초음파 센서를 부착을 하고요. 이 측정된 거리 값을 이제 노드 MCU로 I2C 통신으로 전달할 건데요. 일단은 마스터가 거리 값 줘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측정된 거리 값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리 값 줘라고 하는 게 get distance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문자열 자체를 보내는 것보다 이 get distance를 의미하는 게 뭐 0을 보내면 초음파 센서 값 주고, 그리고 1번을 보내면 1번이 들어오면은 뭐 온수도 센서 값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 규약을 정의하고 그 규약에 맞춰 가지고 마스터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도 그 규약의 종류를 판별해서 해당 데이터를 보내주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규약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따라서 0, 1 이렇게 해도 되고, 뭐 1, 2, 3 해도 되고, 100, 200, 300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0번을 전제로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마스터는 0번을 보내고요. 요청을 하고요. 만약에 0번이다라고 하면은 초음파 센서 값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슬레이브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레이브 코드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또 우리는 코드 믹스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두이노, 우노를 옆으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슬레이브 아두이노, 우리 작성했던 이 코드를 두 개를 믹스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쵸? 자, 그러면은 슬레이브 아두이노 부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초 코드 그대로 놔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노드 MCU 아두이노 관계에서 I2C로 통신을 하는데, 그 내용이 울트라 소닉인 거죠. 그 내용을 담아서 I2C 통신으로 둘 간에 통신을 한다. 요 폴더에 슬레이브 아두이노 울트라 소닉 이렇게 파일 이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울트라소닉 내용을 우리가 새롭게 저장한 슬레이브 아두이노 울트라소닉으로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레이브 아두이노 울트라소닉 요 파일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죠? 셋업과 루프를 구분을 해서 각각 루프를 구분을 해서 해당 영역으로 믹스 시켜주면 되죠. 그 다음에 셋업 이후에 위에 있는 영역은 그 영역끼리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루프 아래쪽에 있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영역은 뭐 그대로 놔둬도 무방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핀 정의 이쪽으로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셋업과 관련된 요 부분 이렇게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루프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다 이렇게 카피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시브 이벤트, 리퀘스트 이벤트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 그 노드 MCU에서 0번을 보냈을 때 뭔가 작업을 하는 거죠. 보낼 메시지, 즉 거리를 보내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요 작업은 펼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단계, 셋업 위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셋업 부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설정하는 부분이어서. 그 다음에 루프도 뭐 그 디스턴스, 거리 측정하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나, 이 디스턴스 변수의 범위가, 위치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리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마스터로부터 요청한 메시지를 작성하는 이 함수 내부에서 거리 값을 write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변수가 내부 변수로 있는 게 아니라 외부 변수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스턴스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새롭게 디스턴스를 설정을 하는데, 플로트, 그러니까는 실수 형태로 디스턴스 1, 기본은 -1로 수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디스턴스가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변수에 할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 값이 할당이 될 거고 출력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리퀘스트 이 부분에 그 거리 값을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은 거리 값을 보내기 전에 일단은 마스터로부터 거리 값을 요청을 받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결정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리퀘스트 타입이 0번이라고 하면은, 즉 이게 무엇이죠? 거리 값을 요청 받았다면 그 값을 이제 write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위치는 이쯤에 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write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디스턴스를 바로 넣어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들을 넣어주려고 할 때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가 있죠. 13.57 뭐 요렇게 요점이라든지 요런 숫자 체계가 있기 때문에 바이트 형태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캐릭터인데 버퍼를 7바이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써볼게요. to string float 해서 디스턴스 값을 7바이트로 보냈는데, 그 중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버퍼에다가 담아줘. 즉 실수형된 플롯 형태의 값을 캐릭터 바이트 배열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실수형을 캐릭터 배열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 변환된 부분을 시리얼 모니터 장에 우리가 프린트 해 보도록 할게요.
send 데이터, 그 다음에 해서 버퍼에 담겨 있는 값 그대로 출력을 하고요. 프린트 ln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뭐 요거는 할 필요 없겠네요. 여기에 ln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버퍼에 들어있는 거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 창에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드 MCU로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로 거리값 전송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리퀘스트 타입이 0번인지 1번인지 즉 거리 값을 달라고 하는 건지 안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온수도 값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판가름하는 영역은 마스터의 요청 이벤트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바이트를 읽었을 때 그 값이 만약에 0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변수를 타입에다가 할당을 하고요. 요거를 한번 예쁘게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출력 이렇게 하지 말고요. 프린트 ln 해서 우리가 리퀘스트 타입은 스트링 형태로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 뭐 이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 사용하는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 타입 이렇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리퀘스트 타입은 어디에선가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쵸? 자, 따라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int 리퀘스트 타입에서 0번 뭐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번이라고 설정을 하지 말고 0번이라고 하면은 타입이 있으니까는 일단 초기화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저장하고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타가 있었네요. 뭔가 우르륵 지나가는데 왜냐면은 리퀘스트 타입이 그쪽에서 보내는 값을 한 바이트만 읽어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상한 그 메시지 체계를 갖추고 있죠. 자, 보내는 노드 MCU 쪽에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